오늘도 이렇게 문을 엽니다.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이 지난달 새벽 회동 전후로 주고받은 합의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그때 합의만 됐더라면 산부인과 약 대리 처방이라든지 차에서 특정 행위가 있었다든지 이런 내밀한 얘기까지 우리가 몰라도 됐을 텐데요. 먼저 금전 지급부터 입장차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합의금, 지금 5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박나래 측이 보낸 건데 그 지급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전 매니저 측에서 박나래 측으로 보낸 건 어떨까요?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성과금이 존재하고 근로관계와 관련된 갑의 불법 행위 및 갑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의병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특수상해 등으로 인한 기타 손해배상액을 모두 포함해 위 각 금원을 합산한 총액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 매니저는 당연히 받을 돈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나래 측이 제안한 합의서에는 지급 의무가 인정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원은 지급할 거야. 하지만 이거는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선의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게 박나래 측이 제안한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일단 양측이 합의 이야기가 오간 거는 사실입니다. 합의서 초안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은 불발됐다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진흙탕 상황에서 합의를 한다는 건 결국 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일단 박나래가 매니저 측에 금전을 지급한다, 돈을 준다, 여기까지는 양쪽 모두 오케이를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왜 돈을 주느냐,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박나래 씨가 보낸 합의서 초안, 매니저들이 보낸 합의서 초안은 일단 그 전제 자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금전을 주고받겠다라는 것까지만 지금 어느 정도 양측이 동의가 된 상태인 것 같은데 그 금원의 성격을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상 지급 의무가 아니라 선의로 추가 지급하는 돈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선의로 돈을 준다. 그렇죠.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아니고 네.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닌 관계를 감안한 선의 지급이다라는 부분을 못 받았고요. 예. 이에 반해서 전 매니저들이 초안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성과급이 존재함을 전제로 해서 계약에 따라 내가 받을 돈을 받는 것이다라는 취지입니다. 양측이 이 출발 선상에서부터 극명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네요. 결국 이 합의가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짐작해야 합니다. 예. 돈을 주는 건 주는 건데 왜 주느냐? 박나래는 선의로 준다. 이건 좀 쉬 납득은 안 됩니다. 매니저 측은 당신이 불법 행위를 했으니 위자료든 그리고 우리에게 주지 않은 미지급 성과급 이 성격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조금 전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박나래 씨가 어제 저녁 8시에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를 했대요. 그리고 오늘 새벽 2시까지 약 6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매니저들을 고소한 사건이고요. 피고소인인 매니저는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귀국 여부가 또 관심인 상황입니다. 자, 이 매니저들과 박나래 씨의 이 공방, 다시 한번 이 합의서로 돌아가 보죠. 매니저들에게 박나래가 보낸 합의서 초안에는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박나래에게 허위 보고를 했던 걸 인정하고 또 4대 보험에 미가입한 것도 매니저 측의 요구였다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죠. 임주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박나래 씨는 허위 보고했고 4대 보험도 당신을 요구에 의해서 내가 안 들어준 거야. 요거는 매니저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 내용을 보자면 박나래 씨가 이전부터 해오던 주장이었습니다.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부분도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에게는 등록을 했다고 해서 박나래 씨는 등록된 줄 알았다라는 취지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 이것을 매니저들에게 인정하라고 한 것이고요. 4대 보험 미가입 역시도 이슈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매니저들이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부분을 이 합의서에 명시해 두자는 겁니다.
겁니다. 예. 이 부분 역시도 매니저들과 사실 이 온도차가 극명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사실 이 합의서라는 건요, 누가 먼저 제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이 초안에 써서 제시하면 당연히 나에게 가장 유리한 상태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 양측에 가장 유리한 형태를 제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만 보더라도 양측이 얼마나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지를 짐작해야 합니다. 예. 뭐 합의서 주고받은 초안 너무너무 지금 뭐 의도나 내용이 달랐어요. 어찌저찌 뭐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를 깼을 때의 위약금 문제를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던 걸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엔 위약벌 조항을 한번 따져볼게요. 매니저 측에서 박나래 씨에게 보낸 그 내용을 볼게요. 당사자들은 본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반 1회당 금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당사자 중 일방이 본 합의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에게 위반 1회당 금 1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자, 근데 여기서 당사자라고 하면은 양쪽 모두 있죠.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 측으로 보낸 그 합의서에는 위약벌 조항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퇴사자들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본 합의서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각 10억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매니저 측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소 조항이라는 거죠. 이 합의서상 의무를 자신들에게만 부과하는 것 자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박나래 씨가 어제 공개된 그 인터뷰에서 매니저 측에서 뭐 위반 시 3천만 원 지급해라, 이거 못 받겠다라는 얘기만 했었는데 추가적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변호사님, 일단 뭐 액수는 차치하고요. 박나래 씨 합의문을 보면 자기가 어겼을 때 페널티는 빠졌다. 이건 독소 조항이다라는 게 매니저 주장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어찌해 볼 수 있냐면요. 이건 박나래 씨가 만든 초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합의서의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박나래 씨가 해야 되는 의무는 그 합의된 금전을 지급하는 것 말고는 보이지가 않았고 예. 박나래 씨의 초안에는 매니저가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 이런 나중에 추후 언론 대응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 대부분 다 매니저들이 지켜야만 하는 그런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벌이 과도하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위약벌이 말 그대로 이 계약을 어겼을 때 징벌적인 성격으로서 그렇죠. 어떤 이 시시비비를 가르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야 되는 돈인데 매니저들 입장에서 각각 10억 원씩 지급하라는 이 위약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